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이요. 워싱턴에 우리 한미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밝혔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 이거를 이제 압축해 본다면 주한미군이요. 지금 기존의 주한미군 역할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억제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북 억제가 아니라 아니건 아니고 대북 억제도 있지만은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론, 그래 대만 해협 사태 같은 것이 터지면 아니면 중동에서 제2의 중동전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을 빼서 거기에 투입할 수 있다. 이게 전략적 유연성이거든요. 전략적 유연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한미군은 미군의 군사 전략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뺄 수 있다. 이게 뺀다고 하는 것은 뭐 영원히 뺀다는 게 아니라 빼서 그쪽에서 이제 임무가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건데 그야 뭐 그 임무가 언제 끝날지에 따라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유연성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에 초점을 맞췄던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힘의 공백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진공 상태. 이럴 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군이 얼마만큼 제대로 억제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중요 이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재명이가 내놓은 이 공약집에 보면은 여전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방의 문민화 차원에서 장관을 민간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시키겠다. 이걸 보면은요. 이미 무너져 내렸던 이 안보 체계, 요거를 다시 살려낸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를 무너뜨린 그러한 장치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지 않아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커지면 안보의 공백 때문에, 그렇죠. 힘의 공백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안보 위협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중으로 더 크게 이재명이가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 상황의 재현이 눈에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때 봤던 안보 위협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이 온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지금 이 안보 공약 이것보다도요. 지금 이 시간에는 브런슨 그 사령관의 발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대선이 급해도 말이죠. 우리 안보를 끝까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안보 문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타 강사식으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너뛰지 마시고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 국제 감시단이 왔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선거 감시단이 왔는데 우리 선관위에서는요. 이거는 우리 법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이 입장문 중에서요. 고든창 변호사는 직접 몸이 서울에는 안 왔지만은 이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고든창 박사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뢰하는 그런 이 한국 문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발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발언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준석과의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대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재원 지금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오늘이요 부산에서 조경태를 별도로 만났습니다. 한 팀이 돼야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 나와 들어오니까 나 안 할래 했거든요. 이것들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들이 무슨 6선 그래서 TK 지역과 PK 지역에서의 5선 6선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국회의원직을 해먹는 인간들 상당합니다. 요것들 다음 선거 때는요. 싹 다 드러내야 돼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브런스 사령관의 오늘 입장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이걸 보니까 지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제일 크게 보도를 잘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이 중앙일보의 이유정 기자가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전략적 유연성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논의할 여지가 많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이미 이제 이 그 브런슨 사령관은요, 여러분들 뭐 이 브런슨 사령관은 이제 이분 얼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 이렇게 이미 지난번에 미 육군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해서 모든 걸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은 맥락이 같아요. 즉 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 역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한미연구소가 있는데 여기 한반도 문제와 미국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이 화상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 유연성도 강조했지만은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4,500명을 줄여서 괌으로 뺀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지시를 받은 내용이 없다. 합참의장의 관할인데 합참의장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실이 아니다. 미 국방부도 이미 부인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건 뭐 고도의 보안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감축 가능성은 내부적으로는 극비리에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런슨 사령관은요, 지금 기계에 있을 때마다 전략적 유연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때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과 같은 전간기, 즉 인터워, 전쟁과 전쟁과의 사이다 이거죠. 지금 전쟁이 없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국가가 군대가 해야 할 일은 전시에 대비해서 현대 작전 환경의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전강기인데 다음에 벌어질 분쟁이나 전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요. 이미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번 그 육군협회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미중 충돌, 군사적인 충돌 이거를 더 큰 전쟁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브런슨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했던 안 했던 간에 다음의 전쟁은 중동 전쟁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발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전쟁이지만 그 다음으로 지금 미 군 당국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전쟁 위협은 바로 대만 해외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이 굉장히 중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반도 임무는 참호를 파고 기다리는 단순한 정적인 방어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정적인 방어가 아니니까 바로 이것도 유연한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예,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은요, 지난번에 지금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국 항모는 오늘 또 재차 거론했습니다. 지도를 보지 않으면 왜 전략적 유연성이 꼭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밤의 위성 사진을 보면은 판문점 공동구역 경계구역 위의 지역은 완전히 캄캄하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동해에 떠 있는 이 조명이 켜진 섬이다. 즉 한국. 예. 자, 그러면서요. 한국 지도 위에 항공모함을 올려보면 이 항모가 동해에선 러시아, 서해에선 중국의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박한 항모를 생각하면 군사력의 투사 측면에서 이런 항공모보다도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것은 없다. 예. 그리고 주한미군은요. 아시아 대륙에 전진 배치된 유일한 전력으로서 직선거리에 따라서 베이징에서 최대 400에서 600km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미군 사령부는 지금 이 주한미군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유사시 중국에 맞설 최전방 기지가 바로 우리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항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은 정권 교체 시기와 관련해서 차기 정부가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을 줄일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연합 연습은 전쟁 연습이 아니고 우리가 공세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레토릭이다. 우리는 우리 군은요, 기본적으로 공세적이 아니고 방어적입니다.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방어적인 것이죠. 한미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UFS죠.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 할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우리 국내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서는요, 미국의 최신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이것은 한국의 주권사항에 속한다. 자, 그래서 한국의 주권사항에 속하고 내 소관도 아니고 나는 아무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이런 답변은요,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제일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브런슨 사령관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 감시단의 활동인데요. 자, 이 부정선거 감시단은 한국의 2030 청년단체, Young Fighters for Fairness, 공정선거 투쟁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하고 2030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단체하고 한국보수주의연합, CPEC 코리아, 여기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및 간담회가 어제 지금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어요. 여기에 이건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촉구, 그리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우리가 주장해 왔던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요, 이 모스탄 전 특사하고 그다음에 고든창 박사 요 분이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한국 민주주의 심장이 선거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진실한 선거를 원한다. 그리고 선거 절차의 단순성을 지금 이렇게 모스탄 대사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가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제선거 감시단의 존재가 한국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숨길 것이 없다면 국민들은 선거를 환영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언론 모든 정당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고든창 박사는요, 20년 총선에서 나타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 우리 국내 통계학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장재현 박사서부터 시작해갖고 서울대 교수도 있고요. 부정선거 의혹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 화웨이 장비의 사용, 그리고 중국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의 협력을 통한 투표 조작 알고리즘 개발 의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경고의 입장문을 내봤어요. 자, 그래서 이 고든창 박사의 주장은 조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해임한 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정치적 탄압을 거듭 지속하고 있다. 6.3 대선은 한국에서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선거 부정 문제로부터는 깨끗해야 한다. 화웨이 기술에 의해 선거통신 장비가 취약하다는 것 등으로부터 중국의 개입이 이루어졌음도 확인이 됐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20 총선 당시 좌파 후보들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었음도 파악이 됐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가짜 투표지 혹은 통계조작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며, 우리도 선관위의 인프라가 해당 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중국 개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은 사전투표지를 바꾸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실제로 한국은 선거조사에 취약하도록 투표가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통해 이것이 증명이 됐고, 2024 총선에서도 좌파들이 전례 없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좌파들은 더욱 더 무자비하고 사회주의적이며 쪽수도 더 많은 데다 북한을 사랑하고 반미 감정에 철저하다. 이것은 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자의 마음을 가져하며 함께 싸우고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요, 오늘요, 지금 조경태 의원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되니까 당원들과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이다.
처리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어제 조경태가 폭탄 선언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오전에 부산 사흘에서 지금 조경태를 만나서 선거운동을 계속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표차를 벌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면담 이후에 조경태가 대의를 위해서 다시 힘을 보태겠다.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불경 쪽에서요. 지금 빨리 올려야 돼요. 굉장히 시급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동욱 대변인도요. 영남 지역의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불경 분위기가 잡히면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요. TK 지역 표심은 어느 정도는 상당히 올라왔다. 이제 막판 불경 지역만 올라오면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지지 의사들이 지금 많이 표명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탈북자위원회에서도 정직하고 청렴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예. 그래서 재형 탈북민 총연합회, 노인협회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희정 의원이 상남 털어먹은 도둑놈은 누구냐.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놓고 지금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면 이 김희정 의원, 전에 여가부 장관 했나요? 예. 한번 장관도 했었죠. 예. 그래서 김희정 의원의 이재명이 직격탄,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기 도둑이 도둑! 빨리 잡으러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도둑인지! 도둑 잡은 사람 누굽니까? 확실하게 도둑 잡은 사람 누굽니까? 성남시 털어먹은 도둑놈 누굽니까? 우리 그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맙시다. 그 도둑놈 이름. 성남시 털어먹고 경기도 털어먹더니 이제 나라까지 털어먹겠다고 하는데 6월 3일 우리 다 같이 도둑놈 잡으러 갑시다, 여러분. 지가 도둑질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니, 자기 돈으로 선거법 10만 원 위반해도 뺀질뗍니다, 우리. 그런데 경기도 세금으로 얌얌 먹고 그거 몰라라 하는 부인 둔 사람 정상입니까, 여러분? 부부 도둑놈이죠, 부부 도둑놈. 거기다가 과일 2,700만 원, 샌드위치 680만 원, 세탁비 270만 원.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 세탁비 270만 원을 우리 돈으로 씁니까? 여러분들 6월 3일은 도둑놈 잡는 날 맞죠, 여러분? 도둑 잡을 확실한 사람 누구라고요? 적당히 잡으러 가다가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 기 확실하게 잡아서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여러분. 부산에서부터 죽으림을 다해서 도둑놈 잡으러 같이 갑시다, 여러분. 부산에서 제가 뭐라고 구호하며 무조건 김문수 이렇게 3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믿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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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구한 사람, 김문수, 김문수, 네, 부산이 해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김희정 의원의 이 발언 여러분들 들으셨죠? 굉장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민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자영업자들도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하고 나섰고, 그리고 국제탈북자협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갈수록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고,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그야말로 머뭇거릴 필요 없이 대대적인 김문수 후보의 지지, 이거를 갖다가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윤재욱 총괄 선보당도 사실상 이제 양다재기를 갖고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